어제 퓨닉스가 40도를 넘었다는데 이게 사실 35년 전 그날에 비하면 뭐랄까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35년 전이죠. 1990년 6월 26일인데 이때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 기온이 무려 122도 페레나이트, 섭씨로 하면 50도였어요. 50도요? 와. 네, 당시에는 120도 페레나이트, 그러니까 49도씨 정도만 넘어도 비행기가 못 떴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 정말요? 그럼 비행기들이 다 멈췄겠네요. 네, 1시간 반 정도 아메리카 웨스트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때 뭐 에어컨 수리 기사님들이 제일 바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긴 50도면 에어컨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정말. 이런 극한의 날씨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끈질긴 추적 이야기도 있었죠? 아, 네. 그 아동 성범죄 용의자 이야기 말씀이시죠? 30년 넘게 도망 다닌 사람이었는데 네, 투손 출신이라고요? 맞습니다. 66세 데니얼 조지 브루스터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됐어요. 우크라이나요?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그러게요. 1984년부터 91년까지 보육원에서 아이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인데 92년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도망간 거예요. 재판에도 안 나오고. 아, 보석 중에 도주를. 네. 결국 걸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받았는데 본인은 계속 숨어 지낸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가짜 신분으로. 그럼 이번에 잡힌 건 어떻게 된 거래요? 이게 우크라이나 당국이랑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공조를 해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리쿠파 카운티에서 올해 어린이 익사 사고가 확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5세 미만 아동 수영장 익사 사망이 2건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19건이었거든요. 와, 19건에서 2건이면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인데 그래도 구조 당국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계속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긴 물가는 정말 한순간이니까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국 통계를 보면 어린이 익사 사고의 한 70% 정도는 수영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때 발생한대요. 네, 수영 시간이 아닐 때요? 네. 뭐 문이 안 잠겨 있다거나 창문 통해서 아이들이 잠깐 사이에 물가로 접근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울타리나 경보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어선이고 결국은 어른들이 계속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뭐 독립기념일 연휴처럼 사람 많을 때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수영장 감시자 역할을 딱 정해서 다른 거 안 하고 물만 집중해서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하군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집을 찾고 계신가요? 애리조나주 김지민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김지민 부동산,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469-999-143으로 문의주세요. 자, 다음은 기술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길버트 타운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기, LPR이라고 하죠. 그거 설치를 늘리면서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길버트타운 의회에서 경찰 요청으로 LPR 카메라 17대를 더 설치하기로 승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총 42대가 운영되는 건데요. 42대면 꽤 많네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범죄자나 실종자 찾는 데 아주 유용한 뭐랄까 전력 진강 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23년에 처음 25대로 시작해서 효과를 봤다는 거죠.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역시 사생활 침해 우려겠죠. 맞습니다. 짐 토거슨이라는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경찰 입장은 어떤가요? 경찰은 뭐 운전자나 차 안은 안 찍고 뒤쪽 번호판만 찍는다. 그리고 데이터는 30일만 보관하고 수사 목적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겠네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이번 확장에만 한 63만 달러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63만 달러. 효율성과 사생활 보호,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어서 정말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피닉스의 한 아파트에서 갓난아기가 구조됐는데 며칠 동안 홀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난 5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웃 주민들이 며칠째 집주인이 안 보이고 문 앞에 택배만 쌓이니까 이상해서 경찰에 신변 확인 요청을 한 거예요. 아, 이웃이 신고를. 네. 그래서 경찰이 창문으로 보니까
안에 성인 여성이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던 거죠. 이미 며칠 전에 사망한 걸로 보이는 어머니 바로 옆에요. 아니, 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병원 관계자 말로는 경찰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아기가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천만 다행이죠. 정말 이웃의 관심이랑 경찰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했네요. 지금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현재는 아동보호국 DCS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소식인데요. 애리조나,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곳인데 이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품하고 그 냉매 화학물질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서명된 법안 때문에 EPA, 환경보호청이죠. 여기서 올해부터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냉매 사용을 의무화했어요. 아, 친환경 냉매요. 그게 더 비싼가 보네요. 네, 그 새로운 냉매들 뭐 R454B나 R32 같은 것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는 도움이 되는데 아직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비용이 한 30%에서 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30, 40%요? 와, 엄청 올랐네요. 그럼 새 걸로 바꾸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평균 비용이 그 인건비 빼고도 한 11,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11,000달러.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냉매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R30이라는 냉매가 R454B보다는 구하기가 좀 더 쉽고 애리조나처럼 막 110도 페브 넘어가는 고온 환경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래된 에어컨 쓰는 분들은 교체를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업체들 통해서 할부 금융 같은 옵션도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이 정말 애리조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